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현중입니다. 자, 오늘 이노메트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제 장 전이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전 물량들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일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24년도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좀 해놨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 있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생산 시기가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르면은 7월, 좀 예정되어 있던 거는 8월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이제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노메트리의 주가의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LG 에너지솔루션 4680 배터리 공장에 이 이노메트리에 검사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수급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 천천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노메트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사실 4680이라, 그리고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ESS죠. 사실 이게 뭐 ESS 때문에 뭐 주가가 강하게 크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어, 수요처, 공급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노메트리에는 호재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배터리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사 장비의 필요성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뭐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안정성을 검증을 하기 위한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생산 라인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또 수주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가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약 2년간 증설 또는 신축을 진행을 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2년 정도 이후에 이제 수주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매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노메트리 역시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에 좀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PER이랑 이제 PBR이 있는데, PER 같은 경우도 지금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PBR 자체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자체가 현저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근데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적 자체도 이전과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고, 수주장부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680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ESS 관련해서 이제 생산 공장이 증가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4680 배터리가 첫 생산이 된다, 이러한
이슈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4680 배터리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릴 때 이노메트리 역시 주가에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바로 이 거래대금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거의 뭐 만주 정도 됩니다. 만주, 뭐 2만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많아야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노메트리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고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이 부분이 전고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거래대금이 한 번씩 터져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거래대금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진짜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22년도쯤에 쌍바닥을 기록을 했었던 이 구간들,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말쯤에 또다시 이렇게 큰 폭의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등락폭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등락폭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30% 정도 거의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악순 물량을 또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가 돌파를 못했던 구간들을 보면은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소화를 해야지만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물대 상단에 이제 주가 상단에 매물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름대라던가 이렇게 좀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을 보면은 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또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배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시기, 그리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시기들을 우리는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키움증권 쪽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바뀜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매수 창구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 창구와 그리고 메릴린치 쪽 외국인 창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창구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견인을 하는 매수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새롭게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증권 창구가 어딘지를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